다 되셨죠? 자, 그럼 아웃풋을 보겠습니다. 자, 아웃풋을 보시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아웃풋들의 제목이 이렇게 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거냐 하면 제일 먼저 봐줘야 되는 것은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적합도예요. 자, 그래서 모델 fit을 먼저 봅니다. 자, 이 모델 fit 보시면 여기 C민 뭐 카이 제곱값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컴패리즌스라고 해서 뭐 TLI, CFI, 그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면 RMSEA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카이 제곱 같은 경우에는 지금 p 값이 0.000 이렇게 해서 모형과 데이터가 적합하다라는 연가설에 대해서 이제 기각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시듯이 카이 제곱 검정 통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단점을, 제한점을 안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카이 제곱 값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디스크립티브 인덱스를 같이 해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TLI 값, CFI 값 보니까 0.9 이상이 되어서 자, 일반적으로 양호하다, 적합도가 받아들일 수준이 된다라고 하는 컷오프는 넘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RMS의 값도 보니까 0.065가 나왔고요. 이 값에 대한 그 신뢰 구간, 하한 값이 0.061, 그리고 상한 값이 0.069 이렇게 나와서 신뢰 구간의 어떤 상한 값조차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양호한 적합도의 기준이라고 보는 한 0.08보다 작게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모형은 크게 나쁘지 않다. 양호도가 뭐 받아들일만 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합도가 괜찮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그 개별적인 그 간접 효과의 유의미성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estimates라고 하는 것이 모수 추정 결과를 보여주는 그 제목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estimates를 클릭을 해보시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스칼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atrices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matric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total effect가 있고요. direct effect가 있고 indirect effect가 있습니다. 자, 먼저 total effect는 말 그대로 총 효과겠죠. 자, 그 다음에 direct effect는 직접 효과, 그 다음에 indirect effect는 간접 효과인데요. 이때 total effect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 변수에서 다른 변수로 가는 직접 효과, direct effect와 간접 효과, indirect effect의 전체 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체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direct effect는 한 변수에서 다른 변수로 가는 direct effect는 하나밖에 없는데 indirect effect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살펴봤던 이 동기에서 성취도로 가는 indirect effect를 한번 주목해 볼까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동기가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성취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동기에서 출발을 해서 성취도로 가는 경로에 대한 간접 효과 indirect effect죠. 자, 그랬더니 여기 24.887이 나왔잖아요. 24.887이라는 것은 자, 동기에서 출발해서 성취도로 가는 간접 효과가 3개가 있었잖아요. 이 3개를 합한 값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제 총 간접 효과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에이모스 아웃풋에서 보여주는 indirect effects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총 간접 효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별 간접 효과 1, 2, 3를 합한 값이 24.887이 되는 것이죠.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그 user defined indirect effect를 정의했었잖아요. 자, 그럼 그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스칼라로 가시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user defined estimates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값을 보시니까 ind1, 즉 동기에서 노력을 들였다가 성취도로 가는 이 간접 효과에 대한 추정치가 21.46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ind2, 즉 동기에서 불안으로 갔다가 성취도로 가는 이 경로는 추정치가 이제 간접 효과 추정치가 2.517이 나온 거고, 이제 마지막 ind3는 뭐였냐면 동기에서 노력 갔다가 불안 갔다가 성취도로 가는 이 경로는 0.908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개를 다 더하면은 어떤 값이 나올까요? 자,
자, 그거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indirect effect에서 동기에서 성취도로 가는 24.887이 나오겠죠.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추정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각각의 경로의 그 간접 효과 값 자체였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 값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죠. 자, 이 각각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볼 수 있는 아웃풋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하단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Bootstrap Confidenc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 Bias Corrected Percentile Method를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이제 세 가지 값이 나오게 됩니다. lower, upper, p 이렇게 세 가지 값이 나오는데요. lower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confidence interval, 즉 신뢰 구간에서의 하한 값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upper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상한 값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p라고 되어 있는 것이 two-tailed significance라고 되어 있는 그 유의미성 검정 결과입니다. p 값인 거죠. 자, 그래서 인드 1, 즉 첫 번째 간접 효과의 경로에 대해서 유의미성 검증을 해보니까 p 값이 0.003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유의 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로는 0.025가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유의 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자, 인드 3은 어떤가요? 자, 이거는 0.06이 나왔으니까 유의 수준을 0.05로 잡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간접 효과들을 각각 봤을 때는 개별 간접 효과 1번과 2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지만 3번 경로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간접 효과를 합한 총 간접 효과에 대한 유의미성은 어떻게 나타날까? 어디서 볼 수가 있을까요? 자,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총 간접 효과는 어디서 봤었냐면, 자, 매트릭스에서 인디렉트 이펙트로 갔을 때 총 간접 효과를 볼 수 있었죠. 즉, 동기에서 성취도로 가는 총 간접 효과가 24.887이었다. 우리가 아까 봤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은 마찬가지로 자, 이걸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two-tailed significance를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동기에서 성취도로 가는 경로에 대한 P값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예, P값이 0.002다. 다시 말해서 아까 세 개의 개별 간접 효과를 합한 총 간접 효과에 대한 P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 0.002니까요. 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이 아웃풋을 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필요한 아웃풋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짝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윗부분하고 아랫부분 크게 보면 이 아웃풋 창이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윗부분에서는 주로 내가 주목해서 해석하고자 하는 그 효과가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인디렉트 이펙트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디렉트 이펙트에 관심이 있는지 토탈 이펙트에 관심이 있는지 그걸 먼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내가 인디렉트 이펙트에 관심이 있어서 이걸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아랫부분을 보시면 지금 어디에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냐면은 이 회색으로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two-tailed significance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P값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인디렉트 이펙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P값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estimate 값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estimate 값에 대해서 스탠다드 에러 값을 보고 싶다. 그러면 두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값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 마지막에 있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선택한 것이 인디렉트 이펙트였는데요. 이 인디렉트 이펙트 바로 밑에 보니까 스탠다드라이즈드 인디렉트 이펙트가 나와 있죠. 자,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인디렉트 이펙트는 표준화하지 않은 비표준화 개수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라이즈드 인디렉트 이펙트는 당연히 말 그대로 표준화된 개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나와 있죠. indirect effect 비표준화, 그 다음에 standardized indirect effect 표준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보고 싶은 효과가 표준화된 간접 효과에 대한 유의미성이다. 자, 그러면 이것을 선택한 상태에서 estimate 값을 눌러보시면, 자, 동기에서 성취도로 가는 총 간접 효과에 대한 표준화된 추정치가 0.162.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그것에 대해서 스탠다드 에러 값을 구하고 싶다. 자, 그럼 동기에서 성취도 가는 스탠다드 에러 값 0.029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내가 p 값을 보고 싶다. 자, 그럼 p 값이 동기에서 성취도로 가는 거 0.002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에이모스를 가지고 분석을 수행을 했는데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분석 결과를 보고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분석 결과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분석했던 그 변수가 뭐였었냐 하면은 동기에서 성취도로 가는 변수에 우리가 주목해서 분석을 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여기에 3개의 개별적인 간접 효과가 있었고요. 자, 이 3개의 간접 효과를 합한 것이 총 간접 효과, 이렇게 정의가 됐었죠. 자, 그래서 표에는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되냐면은 먼저 직접 효과에 대해서 경로를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접 효과에 대해서 개별 간접 효과를 경로를 이렇게 다 써주시고, 그 다음에 총 간접 효과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값들을 표에 보고를 해주시면 되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비표준화 계수, 그리고 스탠다드 에러, 표준 오차죠. 그 다음에 P값, 그리고 표준화 계수, 이 4가지 정보를 기본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돌렸던 에이모스 아웃풋을 보시면서 이 해당되는 값들을 옮겨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기에서 성취도로 가는 경로 비표준화 계수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화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볼게요. 자, 먼저 동기에서 성취도로 가는 직접 효과 먼저 볼까요? 자, 동기에서 성취도로 가는 직접 효과 어디서 보나요? 자, 디렉트 이펙트를 봐야 되겠죠? 자, 디렉트 이펙트 중에서 우리 먼저 estimate 값을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디렉트 이펙트가 2가지가 있었는데, 자, 그냥 디렉트 이펙트는 요게 비표준화 계수, 그 다음에 스탠다드에서 붙어 있는 것이 표준화 계수죠. 자, 그런데 우리는 먼저 비표준화 계수 먼저 볼 거니까 디렉트 이펙트 클릭하신 상태에서 estimate 값 눌러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동기에서 성취도로 가는 직접 효과 28.110 이렇게 되겠네요. 28.110.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 표준 오차값 한번 볼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부스트랩 스탠다드 에러를 보시면 8.230 나왔죠. 자, 여기 8.230. 자, 그다음 P값 볼까요? 자, P값은 two-tailed significance 눌러주시면 P값이 0.008 나왔네요. 0.008. 자, 이렇게 나왔고, 자, 그다음 표준화 계수 얼마인가요? 표준화 계수 볼까요? 이제 standardized direct effect, 직접 효과에 대한 표준화 계수인데요. 표준화된 직접 효과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지금 이 아래쪽에서 어떤 게 클릭되어 있는지 보세요. 지금 two-tailed significance가 눌러져 있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P값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표준화 계수를 보고하고 싶잖아요. 그럼 뭘 눌러야 될까요? estimate를 눌러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보니까 동기에서 성취도로 가는 경로 0.18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 효과 하나씩 볼까요? 자, 동기에서 노력으로 갔다가 성취도로 가는 비표준화 회귀 계수. 자, 이것은 어디를 보면 되냐 하면은 user defined estimates. 자, 이걸 보셔야 되겠죠? 자, 이게 ind 1으로 정의가 됐었잖아요. 21.462. 21.462. 자,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 값 보시려면 여기죠. 부스트랩 스탠다드 에러. 자, 보시면은 스탠다드 에러가 4.508 이렇게 나와 있네요. 4.508. 자, 그 다음에 P값 볼까요? 자, two-tailed significance 눌러주시고 P값이 0.003 나왔네요. 그쵸? 0.003. 자, 그 다음 표준화 계수 한번 볼까요? 표준화 계수.
자, 표준화 계수를 찾아야 되는데요. 자, 개별 간접 효과에 대한 표준화 계수는 어디서 찾는 걸까요? 자, 다른 곳에는 다 보시면 비표준화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표준화가 나오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regression weight, 즉 비표준화 경로계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표준화 경로계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user defined estimate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텍스를 쓸 때 비표준화 추정치를 가지고 곱한 값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석 결과에는 비표준화 추정치로 구한 간접 효과 경로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 하면은, 사실 간접 효과의 추정치는 굉장히 간단해요. 동기에서 노력, 노력에서 성취도로 갔잖아요. 그러면 동기에서 노력으로 가는 경로에 대한 표준화된 추정치와 노력에서 성취도로 가는 표준화된 추정치를 두 개를 곱하면 그것이 간접 효과의 값이 돼요. 즉, 이 아웃풋에서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간접 효과를 구성하는 개별 경로들을 그냥 곱해주면 돼요. 자, 다시 말해서, 자, 동기에서 먼저 노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0.524죠. 자, 0.524, 0.524 거기다 곱하기. 자, 그 다음에 노력에서 성취도로 가는 거, 노력에서 성취도로 가는 직접 효과 0.268이죠. 자, 여기다가 0.268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엑셀에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계산기 있으시면 계산기 누르셔도 돼요. 자, 여기에서 는 하시고 이 값을 구해보니까 얼마 나왔냐면 0.140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가 0.14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개별 간접 효과와 세 번째 개별 간접 효과에 대한 값들도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넣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총 간접 효과는 요 세 개의 값을 합한 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직접 효과의 값과 총 간접 효과의 합, 그것이 바로 전체 효과, 즉 여기 에이모스 아웃풋에서 토탈 이펙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전체 효과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개별 간접 효과를 합해서 총 간접 효과를 구하는 것은 비표준화 계수에 대해서는 성립을 하는데, 표준 오차나 P값을 그렇게 구하시면 안 되겠죠. 이 표준 오차라는 것은 각각의 계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동반된 오차, 그리고 각각의 계수에 대한 또 P값, 이렇게 개별적으로 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총 간접 효과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 값이나 P값을 구하실 때는 더해서 구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총 간접 효과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비표준화 계수, 다시 아웃풋으로 돌아가서 인디렉트 이펙트가 총 간접 효과라 그랬죠. 자, 거기에 대해서 에스티메이트 값, 자, 동기에서 성취도로 가는 거 24.887이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 값, 자, 그럼 다시 아웃풋으로 가서 부스트랩 스탠다드 에러를 누르시면 동기에서 성취도로 가는 스탠다드 에러 5.199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 P값 같은 경우에는 다시 아웃풋으로 가서 Bias Corrected Percentile Method에서 Two-Tailed Significance 값을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Indirect Effect에 대해서 동기에서 성취도로 가는 경로에 대한 P값이 0.005가 나온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표준화 계수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 표준화 계수 같은 경우에는 Standardized Indirect Effect를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대한 estimate 값이니까 동기에서 성취도로 가는 거 0.162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에이모스를 이용해서 개별 간접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 중에서 User Defined Estimate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팬텀 베리어블을 이용하는 방법과 지금처럼 이제 User Defined Syntax를 이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에서 조금 더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